안녕하세요. 장기진입니다. 지루하시죠? 네. 이렇게까지 계셨으니까 제가 어르신들 올해는 고추 평당 한 근씩 제가 더 따르게 해드릴게요. 못 담을게요. 네? 못 따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거 따가세요. 주소 다 왔으니까. 아니 주소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 와서 따가세요. 저는 전문 고추농사 농사꾼 아니고 저도 한 13년 된다 이 고추농사지 이제. 근데 저 아버님이 땅 쪽 미선에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넘주기 먹을래 고추 농사를 좀 시작했는데 그게 또 우연찮게 맞아가지고 고추를 잘 따게 됐어요. 근데 작년 이거는 재작년이고 그게 바로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2,500평을 했습니다. 고추 2,500평에서 작년 같은 거 11,000근 땄어요. 팔아먹은 거만 11,000근 땄거든요. 이제 평당 4근은 따요. 노지고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고추 육묘 직접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육묘 하시는 분. 고추씨 지금 부셨어요? 네,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고추 너무 늙으면은 팔뚝이 여자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찐묘라고 그냥 땅에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포토다 하세요? 포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토다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가식묘라고 있잖아요. 가식을 하는데 저는 406구에다가 직파를 해요. 406구다 2월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해가지고 꽃을 저는 두 번을 묘를 2번을 붓거든요. 지금 현재 고추가 이제 조생종하고 극주생종이 있어가지고 극주생 조생종을 넘어 날짜를 90일 이상 넘게 하면은 고추가 이렇게 노화가 되면 뿌리 발작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서양군에서 많이 심는 종자 중에 극조생이라는 거는 혹시 아실라나 신비너스하고 칼타이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하시는 분 계세요? 칼타이탄, 신비너스 그거 안 하세요? 네, 잘 모르는 이름인데. 네, 그러면 다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육묘를 70일 이상은 안 돼요. 극조생이고 고추는 큰데 늙은 묘를 심으면은 고추는 크고 좋은데 아무 안 커요. 땅바닥에 붙어있어요. 그럼 고추를 믿기 못하고 그러면은 칼라탄 심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칼라탄이 서양군에서는 그래도 조생종에 속하는 품종이에요. 칼라탄 장점이 뭐냐면 내병성이 우리나라 고추 중에는 그래도 제가 봐서는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칼라탄은 기본이로 한 50%를 심는데 내병성 강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포물이 갈리는 품종인데 바피가 좀 얇아요 이게. 바피가 얇아서 분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초세가 처음에 못 잡아주면은 중간에 초세가 떨어지면은 이게 고추가 중간에 파리고추라고 할까 이게 고추가 적어져요 이게. 그리고 늦게는 괜찮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방지하셔야 되냐면 조생종 고추는 추비를 일반 고추하고 똑같이 주시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 작년에 최고 큰 고추가 칼라탄이었습니다. 800평 칼라탄을 심었는데 800평에서 1톤 차로 2물째 고추를 7차를 땄어요. 7차. 그럼 7차 어떻게 7차냐면 그 실는 정도가 있잖아요. 표고박스, 컨테이너 박스 거기 24개가 실리더라고요. 2개씩 싸니까 1톤 차에 그걸 7차 땄어요. 7차. 두 번째 물에. 근데 고추가 얼마나 크냐면 22cm, 23cm 칼라탄이. 그러면 칼라탄이 원래 큰 고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왔냐면 제가 우연찮게 터널을 해. 터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냉해가 심했잖아요. 고추가. 그러니까 터널을 하다 보니까 이 주생종의 온도가 높여주니까 고추가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배도 좋았고.
그러니까 뿌리가 좋고 그 저기 하니까 고추가 엄청 크더라고요. 두껍고. 그래서 하여튼 두행종은 무조건 그 거름기를 좀 빨리 떨어지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거름기를 줘야 돼요. 그럼 저기 이제 대개 고추를 심어놓고 초기에 구멍 뚫고 이게 비료를 주시잖아요. 간주 안 하시는 분들. 그럼 대개 보면 뭐 15일에 있다 준다, 뭐 이렇게 며칠에 있다 준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밭을 만드시는 분이 다 틀리잖아요. 비료를 밑비료를 주시고서는 비료를 씌우시잖아요. 어떤 분은 20일 비료를 일찍 씌워놓고 20일 있다 심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씌워놓고 3일마다 심기도 하잖아요. 비료라는 거는 땅에다 뿌려놓고 비료를 씌워놓으면 또 땅속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서 이미 희발성이 없어집니다. 특히 질소질은 거의 다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은 추비를 언제 줘야냐면 그게 21일에서 25일 되면은 비료가 질소질이 거의 없어진다를 보면은 초기에는 게 질소질이 필요하잖아요. 고추가 먹을 수 있는 거름이. 그러면 내가 밭을 2주 전에 만들고 심었다 그러면 일주일에 비료를 줘야 하는 거예요. 비료가 없어요. 고추가 뿌리 잡아서 먹으려고 보니까 땅속에 질소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일하는 게 이게 못 일하는 거예요, 고추가. 근데 그걸 무조건 며칠 만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비료를 그럼을 언제 냈나. 고추 밭을 한 달 전에 만들어 놨으면 질소질은 없다고 보여야 돼요, 땅속에. 그러면 심어놓고 얼른 주셔야 돼요,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품종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 이게 일반 추비 주실 때 보면 되게 NK비로 주시죠? 요소비로 주세요? NK 주시죠? NK. 처음에는 요소 주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NK고. 그러면 제가 비법 하나 해줄게요. 요소도 맞는 얘기고 NK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NK 비료에 그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량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 비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요, 핵심력이 아니고 NK 비료 쉽게 해서 그 NPK 할 때 이제 그 P는 인산은 그 밑거름에 있다고 해서 이제 추비로 잘 안 주잖아요. NK 비료를 주라고 하는데 그 속에 고추가 가장 필요한 게 칼슘이에요, 사실은. 그게 고추가 그 다수확을 하느냐 못하냐는 봄에 칼슘 결핍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이파리가 새파랗게 두껍게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기본으로 질소, 아까 말씀하신 요소비료에 그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비료가 포함돼서 나와 있는 추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농협이나 그런 농약사 가시면은 그 비료가 있어요. 그 비료는 질소도 요소 비료보다 더 빨라요, 흡수하는 게. 옆에다 꽂아만 주면은 식물이 빨리 빨아먹습니다. 질산태 질소라고 해가지고 빨리 먹거든요, 이게. 고추는 그 처음에 초생을 붙잡으시면은 못 따요. 어떤 분은 뭐 키만 큰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고추는 키만 키워놓으면 고추는 따요. 무조건 이유 없이 고추나무는 키만 키워놓으면 따요. 네. 그리고 키가 컸다는 거는 뿌리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키만 키워놓으면 따는데, 이제 그런데 되게 왜 키가 큰다고만 생각하시냐면 시골에 가시면은 그 고추 말뚝에 보면 배꼽 따는 거 많지, 조그만 거 박아놓잖아요. 박아놓고서니 저는 2m짜리 봤습니다. 고추 말뚝을 옆으로 벌려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시 가보면 고추가 안 커요. 안 크니까 먹을 걸 막 주는 거예요. 빨리 크라고.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은 고추 말뚝 요만치 있고
고추가 우리 건 키가 큰다고 말도 몰랐다고 그럼 고추 걷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NK 비료에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수비를 주시면은 그런 속효성이에요. 하여튼 주고 뒤돌아서서 이틀 있다 한번 가보세요. 이파리 새파랗게 오릅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개 고추농사 실패 보는 게 보면은 봄에 가물고 이게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보면 어떤 때 보면 이 고추랑 흔들면 또 다 떨어져요. 고추 달린 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칼슘결핍입니다. 그게 뭐 비료 그 비료 줬다고 해서 칼슘결핍에 뭐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서요. 그리고 칼슘결핍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칼슘 연면시비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물 한 번 더 주는 게 빠릅니다. 땅에 적당한 수분만 있으면 칼슘결핍이 잘 안 와요. 수분이 있어야 땅 속에 있는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아줌니가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글씨도 모르시는데 고추 농사를 한 반짜리에서 38년이나 졌다는데 탄저병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분이 저 처음에 고추 농사 처음 지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 우리 집안 글씨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배웠어요. 농사를.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니까 그 아주머니 혼소리가 있어요. 도방님, 고추는 장마 지하 노랑병 없어진다고. 장마 지하 노랑병이 없어진다고. 그게 뭐냐면 봄에 가물다가니 비가 습이 지면 그때부터 칼슘비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분이 없어서 칼슘비비 와서 꽃과 고추를 다 떨어뜨리면은 그때 키만 크는 거예요. 고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비를 빨리 오게 하면 되잖아요. 비를 맨날 가물으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처음 농사를 할 때부터 점성호스를 동시에 다 깔았어요. 점성호스를. 저는 마늘이 됐든 고추가 됐든 어떤 농사를 칠 때 절대로 물이 없는 데 가서 농사 안 질 겁니다. 그때 그 적당한 습이 없으면은 절대 농사 안 돼요. 하여튼 아까 포인트 하나 짚어드렸죠. NK 비료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 비료를 써라. 그리고 농약사 가시면은 영양제 막 한없이 많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거 뭐가 좋다면 어떤 놈이 와서 그래요. 귓속말로 야 이거 좀 농사 끝나. 그러면 뭐 몇만 원 막 그러면 한 번 써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한 번 의지가 되잖아요. 다음에 그거 안 쓰면 농사 잘못될 것 같아요. 또 써 이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농사 이게 지쳐버린 게.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양제를 쓰냐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공짜로 주는 것도 좀 있어요. 그것도 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로 내가 하는 거는 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고추 관주용 비료 있습니다. 관주용이 25kg 한 포대에 보통 한 8만원에서 한 10만원 갑니다. 그게. 그러면 그 관주용 비료에는 질소, 인산, 가리 똑같이 들어있는 그 초기 생장용 중간에 쓸 수 있는 중간 생장용 그 비료 성분이 다 틀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가지고 고추가 막 밥이 되어 때 쓰는 비료 그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칼슘제 그 농약방에서 한 병 안 사도 그 수용성 농약하고 섞어 쓸 수 있는 그 관주용 비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칼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그네슘, 가리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그 수용성 비료, 연면식이 쓸 수 있는 녹여서 쓸 수 있는 비료가 25kg 한 포대가 8만원에서 10만원 합니다. 그러면은 뭐 몇 집이 써도 충분히 쓰잖아요. 근데 칼슘제 한 병 사러 가도 지금 농약방 가면 최소한 뭐 만원, 500ml짜리 만원 주잖아요. 그럼 25kg면은 10병에서 그 50병이잖아요. 50병. 50만원이잖아요.
그게 뭐 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료 좋습니다. 농약방 가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나. 저 미친놈이라고 나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 따져보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추를 심어놓고 활착이 잘 안 되시거나 꼭 요소비료만 주지 마시고 연면시비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반주용 비료에 그 칼슘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걸 주로 쓰시되 칼슘은 계속 줘야 하니까 쓰시되 이파리가 너무 파랗지 않고 노랗고 그러고 이게 위축되고 고추가 위축되거나 그때 난 요소비료 있잖아요. 요소비료 쓰세요. 요소비료 만능입니다. 요소비료 한 50g, 60g 이렇게 물 타서 주시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어르신들 농약 오실 때 주로 섞어서 쓰잖아요. 원래는 섞어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섞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거를 잘못 섞으면은 숫제 섞어 써서 병이 올 수가 있다. 농산물에서 피해가 보니까 이제 많은 종류는 섞지 말고 한 2가지, 3가지만 섞으시되 섞을 때 주의하실 거는 어떤 제품을 미리 섞어서 물을 완전히 그놈을 희석을 시켜놓고 다음 거를 넣고 또 완전히 섞어야지 그냥 후딱후딱 쏟아붓고 이렇게 원액끼리 있는 상태에 섞지 마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전착제는 뭐 처음이 넣어야 좋다, 늦게 내야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답을 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진흥청에서 물어보고 내가 농약사도 물어보고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처음이 넣든 늦게 넣든 한 가지 넣고 완전히 섞은 다음에 2번째를 섞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 고추 심어놓고 가장 적용한 게 보면은 우리 집 아저씨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고추를 심어놓고 싶고 보면은 저는 이제 고추를 처음에 몰랐으니까 보면은 조그맣게 크기만 오면은 겹순이 나오잖아요. 겹순 툭툭만 한번 뜯어내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는 그냥 왜 그러나 물 부르니까 나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진흥청에서 농사가 잘 됐다고 우리 거 구경을 오신 분이 그러는데 진흥청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놔둬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겹순을 미리 따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겹순을 없애면 윗순 있잖아요. 윗순이 더 클 것 같은데 더 크는 게 아니고 그거마치 어떤 옆에서 잎쟁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서 무이로만 큰다네요. 무이로만 무이거만. 그리고 뿌리가 늦게 발달된다고 겹순을 한번 놔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겹순을 한 달을 놔두는데 그때쯤 되면은 겹순이 한 뼘이 넘어요. 한 뼘이 넘는데 보면은 이 방아다리 무이 순보다 겹순이 더 커요. 이게 고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일찍 따가지고 키가 커도 많고 우리 거 땅바닥에 붙어있어요. 이게 소나무로 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쭉 큰 소나무고 우리 거는 다박소리고. 그런데 그때 한 달 후에 딱 따잖아요. 겹순을 딱 따주면은 열흘만 있다 가면은 그 집 거 우리 게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처음에 많아가지고 광합성장을 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뿌리에 저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뿌리가 좋아가지고 따자마자 기하도 수적으로 커집니다. 고추가. 그래서 겹순 절대 일찍 따지 마세요. 그리고 겹순을 어린 거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시면은 또 나요. 여기서 네, 또 나요. 근데 이게 큰 놈은 재밌어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생장점이. 그러면 안 나요. 사실은 저도 고추를 잘 모르고 때문에 우리 동네 분은 어떤 분은 면도칼로 깎더라고요. 그걸 맞지 말라고. 진짜로 면도칼로 깎았어요. 네, 면도칼로 깎더라고요. 그걸. 근데 하여튼 고추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뭐 4분지다 뭐 몇 분지다 격가지를 키워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렵게 그거 하지 마세요. 저 해보니까 그래도 원가지에서 크는 고추가 크고 좋지. 그리고 가지를 4개 만들으시려면 그럴 것 같으면 가까이 심으면 되잖아요. 고추. 그 원가지에서 크는 고추가 훨씬 좋더라고요. 격가지 고추보다. 그거 일부러 따라서 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추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부분이 유인관계, 이거 묶어 매야잖아요. 하여튼 부지런하게 가서 고추를 끈으로 묶어 맨 분은 고추 못 따요. 못 따요, 고추. 하여튼 조금만 늘어지면 왜 민수전 나가서 바람이 넘어질게니 앙큼 묶고 그러잖아요. 고추 안 열어요. 고추 안 엽니다. 하여튼 느슨하게 놔뒀다가니 열린 뒤 묶은 놈은 고추가 밑이가 중중중 열려 있는데 절대로 묶어놓으면 안 열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아다리에서 계속 순이 나오잖아요. 고추는 끝순이 햇빛 불는만 순이 나와요. 햇빛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옆에서 감춰져 가지고 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벌려야 돼요. 벌려놔서 고추가 주렁주렁 요만치씩 생일째 꽃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봐서 요만치도 보면 늘어지거나 그때면 굿이하고 그러면은 세워놓으면 또 이게 또 순이 나와요. 그러면 양쪽 볼에 둘이 마주칠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때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고추 엄청 깝니다. 그리고 한 번에 비료 줬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 자주 줘야 돼요, 비료. 진짜 답은 점토호스 넣어서 노지도 액계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시면은 찔러주시기를 하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냥 심은 자리에다 그냥 던져주세요. 심은 자리다. 왜 심은 자리에다 던져주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부적품 위에다 뿌려도 뭐 일부 비가 많이 오면 물로 해서 들어가서 땅속에서 뭐 먹게야 먹겠죠. 다른 못 먹어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심은 자리에다 던져주시면 심은 자리는 그 비닐루가 아니고 흙이잖아요. 거기에도 몇 개 떨어질 테고 그러면 땡으로 굴러서 그 비닐루 바로 옆에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는 게 좀 더 많을 겁니다. 하여튼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NK 비료에 칼슘, 마그네슘, 미량류가 들어있는 비료, 추비용이 있습니다. 수시로 주세요. 심심하거나 비 온다거나 절대 많이 뿌리지 말고 바가지 하나 갖고 미물 주듯이 수수 조금씩 던지세요. 그게 원래 15kg 한 포대에 300평 뿌리는 거예요. 300평 뿌리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한 번 아무리 한꺼번에 고기를 10건 먹었다 해서 그럼 다 소화 없어는 거 아니니까 수시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추가 크고 근수가 나가는 거지 안 먹고는 안 커요. 그리고 TV 있잖아요. 발효가 완전히 안 된 TV겠나 냄새나고 한 TV나 숫제 넣지 마세요. 비료만 갖고 농사 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TV 때문에 농사 안 돼요. TV가 그놈이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덜 되고 온 TV가 땅속에 이제 비료로 또 덮어놓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한꺼번에 알도 부드러운 비료 막 이것저것 막 잔뜩 넣잖아요. 같이 다 이게 혼합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로 덮어놓습니다. 이게 또 분판에 젖은 땅은 또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른 가리 해서 이런 걸 구속을 해놓으면 습기라도 있으면은 금방 이게 어떻게 발효가 돼서 안정화가 돼서 작물이 심으면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마른 바닥에 있는 거 이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비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고추 이제 어제가 흘러가 그러면 이제 가스 발생돼서 고추 이제 뿌리 나가는 거예요. 숫제 TV 아니고도 농사 잘 돼요. 작년에 많이
넣었던 분이 난 올해 TV 넣지 마세요. 그 어렵게 일을 마세요. 그 작년에 많이 넣으시던 분 있잖아요. 그 TV가 1년 만에 장비 다 뽑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무 있으면 땅속에. 숫제 안 넣는 게 나서요. 그 대신 이렇게 푸석푸석하니 냄새 하나도 없고 진짜 버리던 TV는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 TV 아니면 욕심껏 내지 마세요. 고추 이렇게 혹시라도 시들 보면 이렇게 시들잖아요. 크다가니 그게 청국병도 있고 엽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예상치 않게 또 그 흰비단병이라는 게 있어요. 흰비단병 아시는 분 있어요? 흰비단병이라고 있어요. 청국병은 치료가 잘 안 되는데 흰비단병은 치료가 되니까 혹시 고추 시들시들하거나 뭐 10원짜리 있잖아요. 흙을 이렇게 양쪽 훑어보세요. 그러면 하얗게 이게 곰팡이가 들었어요. 그게 흰비단병이에요. 그거는 약 많아요. 그 약 주면 금방 나서니까 그냥 버리지 마세요. 저는 흰비단병 한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연찮게 복이 있어서 그 농사가 어찌게 잘 되는 바람에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찾아줬어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어떤 종류회사에서 신규 그 직원들 그 농장 교육을 해달라고 거꾸로 나한테 했는데 그 교육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저를 알려준 거예요. 사장님 이거 고추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괜찮을 거리고 난 그냥 모르니까 또 살을 찌고 이렇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타보더라고요. 처음 그 회사 입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흰비단병입니다. 흰비단병 몰랐거든요. 그래서 흰비단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무조건 시들거린다고 뽑지 마시고 한번 그거 한번 파보세요. 그게 TV를 많이 낸 밭에서 와요. 그리고 볏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많이 냈는데 그게 어쩌면 부서진 그런 식으로 이게 하얗게 피더라고요. 그거 뭐 반주씩 아니래도 농약 그 약대 물을 좀 많이 나오게 해서 조금 멈칫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갈 정도만 되면 치료가 돼요. 그게. 저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고추 끈좀 자주 매지 마세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옆으로 벌려서 하는 게 좋지만 일자 말뚝을 하시더라도 간 말뚝인 날 좀 탄탄하게 매세요. 안 끌려가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고추나무가 이렇게 크건난 그때는 매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막 가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가세요. 그냥 여기다 간말뚝이고 여기 간말뚝이면 여기다 묶어놓고 여기 봐서 그냥 세게 당기세요. 저쪽도 두 개를 세게 당기세요. 그러면 중간에 그럼 이 새 말뚝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들어서 양말뚝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칼뚝 막아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느슨하게 묶으세요. 네. 그냥 무조건 이걸 감아가려고 하시면은 이게 꽉 짱짜지잖아요. 이게 마시고 간발등만 탄탄히 박아놓으시면은 그냥 가운데로 두 줄을 끌고 가세요. 끌고 막 떠가요. 떠가서 쫙 끝머리다 묶어놓고 내려와서 이름 꽉 묶고 이름 꽉 묶고 또 이쪽 가서 두 개 또 그렇게 읽고 그 일도 빨라요. 그렇게 하고 꼭 한 말뚝을 묶으려고 하지 말고 건너뛰어서 해도 안 넘어가야 돼. 간말뚝만 세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양말끈이 이게 짧건랑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오든지 아니면 꽃조건을 한 30cm 잘라서 이쪽 이렇게 묶어서 말끈이 한번 두 번 감아서 안 내려가게 이쪽 끈에다 묶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혹시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저기 말이요. 네. 고추를 심고서 처음에 초기에 그냥 그 비가 안 오잖아요. 고추 심을 때쯤 비 자주 오는 애도 있지만 안 오는 애에 고추가 잘 안 됐는데 비 와서 이제 되게 고추가 잘 됐어요. 네. 근데 그놈이 이제 어쩐지 컸는데 근데 날씨가 좋은 비 와고서 날씨가 좋은 날 보면 시들시들하니 다 시들시들 올라오고 죽으려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 활자에 잘못되잖아. 밑에 안 들어갔습니다. 활자에 덜 네, 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뭐 물을 조금만 줘야 뿌리가 활착에 물 따라 들어간다고 해서 물을 조금 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고추 심을 때 구멍을 뚫고 그냥 물을 주고 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점점호수를 깔았기 때문에 그냥 뚫어놓고 그냥 심어요. 심어놓고 점점호수로 물을 줘요. 그 대신 얼마를 주냐면 100평에 한 1톤씩 3일 연장 줘요. 물을. 왜 그러냐면 그 한 번 줘서는 흙속에 물이 안 차요. 이게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이게.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주면 또 물이 흐르니까 한 3일에 걸쳐서 전체 흙이 완전히 물 먹을 정도로. 그리고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그러고 고추가 습해가 적어요. 수경재배도 되는 겁니다. 고추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물을 확신 주고 놓으면 그리고 이게 있어요. 고추 상토에 고추 보면은 뿌리에 붙어있는 상토 있지 않습니까? 상토하고 이 분밭에 흙하고 이놈이 융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틀려요. 성질이.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내가 살던 데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안 내려가요. 원래. 그래서 물을 쫙 이렇게 미겨놓으면은 아래위가 이게 상호작용이 있어 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좋은 거는 물이 되고 금방 물이 잘 빠지는 것 같으면 평평한 밭 같으면 물 한번 고랑에다 대줘도 좋아요.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같은 데는 그게 사실은 물기가 없잖아요. 바닥을 한번 물을 미겨놓아야 된다. 물을 한번 점점호수가 안 돼요. 물을 한번 대줘야 돼요. 대고 물을 주지 말아요. 한참 동안. 그러면 물을 대면은 이거 빠져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하우스 들어가지 마야 돼요. 한 그냥 5일이고 일주일 놔두세요. 그러면은 이 아래 위가 물이 완전히 차야 돼요. 이게. 그래야 물을 먹지 못 먹어요. 하우스. 그리고 특히 하우스는 가식염병이 심해가지고 그때 고추를 못 잡아주면 마디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고추를 많이 따지. 하우스는 특히 이게 가식염병에서 몇 개만 떨어뜨리면 그냥 커요. 뿌리로. 그러면 대안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옆으로 늘어뜨려야 돼요. 고추나무를. 끄레기를 해서 줄로 해서 옆으로 땡기기 반 갈려가지고 땡기더라도 옆으로 늘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꽃이 못 따요. 그건 우유만 핍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노지는 좀 들었는데 노지도 너무 부지런하게 큰 묶지 마세요.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좀 놔주세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막 이게 경쟁 붙어가지고 누가 하나만 정원에다 미국이 붙기 시작하면 막 옆집 다 막 바람만 불다면 다들 있더라고. 근데 혹시 한 두 번만 잘 하시는 있잖아요. 고추 방아다리 밑에 거기서만 구정만 제대로 없으면은 잘 안 넘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자를 이렇게 벌려놓기 때문에 방아다리 밑에서 구정을 신경을 무지하게 써요. 거기서 움직이면은 고추는 넘어가요. 그리고 고추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위로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큰 놈은 고추가 많이 달리고 좋은데 이게 옆에 놈한테 이게 기댄 놈 있지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추가 그늘져가지고.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추 심을 때요. 네. 간격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잘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 예, 고추가요. 뭐 40cm, 50cm 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30cm도 심어요. 저는요. 고추 따는 시간 짧아요. 준비해서 고추 키워서 딸 시간은 사실은 8월 한 달이에요. 진짜 좋은 고추 따는 시간은 딱 8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고추. 말로만 저기하지 9월달 따야 얼마 따니까? 얼마 못 따요. 8월 한 달입니다. 고추는. 그러면 좀
가까이 심어야 돼요. 가까이 심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저는 30cm 심습니다. 네. 그럼 두둑은 120. 헥타리 하나 빠지면 왜? 저희는 그러면은 7.2주 평당 7폭이 조금 더 들어가요. 저희는 저기 센치 재서 심어요. 30cm 구멍 똑같이 맞춰 심어요. 미리 뚫어놔요. 자전거에 이렇게 만들어가 크잖아요. 자전거도 하는데 저희는 비닐로를 30cm 구멍 뚫는 것을 아주 사다 심어요. 근데 구멍을 크게 뚫는 거는 발레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운데로 똑같이 이게 안 가잖아요, 구멍이. 옆으로 가면 이제 풀려가지고 큰일 나니까 구멍 작은 표시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풀나요, 이게. 틈만 있으면. 근데 사실은 그 페인트로만 이렇게 점점만 찍어줬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찾았어요, 지가. 페인트로만 30cm만 딱 하면 그냥 옆으로 갔더라도 거기 옆으로 그냥 뚫으면 되니까 30cm 이렇게 심으면 7폭이 조금 더 심어지는 것 같아요. 갖다 약간 틀린데. 그러면서 사실 고추 가장 무서운 게 탄저병이잖아요. 제가 탄저병 안 걸린 지가 13년 중에 한 번 왔었어요. 한 번 왔었는데 그때도 왜 왔냐면 제가 자만했어요. 누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요거만 뿌리면 탄저병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노란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친환경 고추 재배하는 사람이요. 이놈만 뿌리면 너희들은 물러. 나는 이제 얼마나 좋아 이게. 고추는 이제 비싸게 팔아먹을 테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대한민국 인지도 있겠다. 나는 친환경 고추로 이제 노빵 갔다. 왜인 걸 이게 몇 번 하다 보니 탄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 지나가다가 쳐다보더니 야 고추 박사네 탄저 같다. 아니 일반 농간 안 하는데 우리 집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게 뭐 탄저병 안 온다는 뭐 어떤 비밀도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약이고 하는데 탄저병 그때 아니고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재작년 탄저병 심했잖아요. 8월달에 비가 뭐 26일, 28일 왔는데 썸만 안 되겠어요. 고추. 저는 그 부살균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트라콜. 안트라콜 아시죠? 뭐 다코닐. 부살균제가 뭐냐면 쉽게 여기서 가루약이에요. 가루약. 그걸 푹신 묻혀놓으세요. 매년 쓰는 부직포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안트라콜이 됐든 다콜이 됐든 이런 부살균제 이런 거를 물량 푹신 많이 잡아가지고 독하게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땅 바닥까지 한번 푹신 한번 주세요. 저는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부직포든 뭐든 뭐 수도원을 차원해서 푹신 한번 전체를 바닥을 그게 땅속에 탄저균이 궁중에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땅속에 있습니다. 그게 막 여름에 후끈후끈 하잖아요. 비 올라고 막 후끈후끈 할 때 그때 그 한꺼번에 그럼 터지면은 하루아침에 탄저병 다 오는 집도 있어요. 그런 종자가 뭐냐면 일반 종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복합 내병계 있잖아요. 그게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이게 탄저에 견디다 그러면 한 번 터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걸려버려요. 내가 우리 동네에 봤어요. 이걸. 그게 땅속에 탄저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보호살균제 말 그대로 그 탄저를 무독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온몸 치료해야 뭐 의미 없잖아요. 치료도 안 되고 잘. 보호살균제 위주로 쓰시다. 이게 여름에 보면은 막 탄저가 진짜 올 것 같은 어떤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 후덥지근하고 막 비 왔었고 그때 그 보호살균제 그 침투가 되는
어떤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 물약, 치료제? 농약방에 가면은 그건 어쩜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보호살균제에 그 치료제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그걸 농약사한테 야 이거 있다면 이거 야 2가지 섞어줘 해서 하세요. 그리고 탄저가 가장 심하게 올 수 있는 날씨에서는 영양제 뭐 섞지 마세요. 아니 영양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죽게 생기는데 그 영양제 이런 거 잘못 섞으면은 그것 때문에 약효가 잘못돼서 환자가 올 수 있어요. 영양제 숫제 섞지만 못된다 한 번이라도 좀 약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경기로 약을 주세요. 어떤 거로 되게 약 주세요? 그러시면은 내가 무슨 뭐 어떤 기부장사가 아니고 그 약대 있잖아요. 약대를 한번 바꿔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약대가 뭐가 있냐면 지금 권총 이렇게 쓰시잖아요. 권총이나 이런 거. 그러면 그게 좀 되게 일반 국산 약대를 보면은 물이 좀 세요 이게. 센데 그 사실은 뭐 독일제가 됐든 일제가 됐든 우리나라보다 걔들이 훨씬 나서요. 발달돼서 그 일제 같은 약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주 곱게 나가야 돼 물이. 그러면 약은 한 3분의 1 이렇게 전략돼 가면서도 줄줄줄 흐르게 줘서 준 게 아니고 전체가 고추에 전체가 다 붙어야 하잖아요 약이. 혹시라도 그 약대 한번 바꿔 보실 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 2,500pm 약을 하다 보면 빨리 해야 되니까 세게 해놓고 안개처럼 푹에다가 막 뛰어다녀요 그냥. 1000평 하는데 1시간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2줄 여기 2줄 있잖아요 고추. 그러면 여기 끝에 들어갑니다. 끝에 들어가서 이렇게 2줄을 치고 나와요. 나와서 여기서 이쪽을 또 쳐요. 양쪽을 다 쳐야 돼요. 그러고 나오면서 이쪽을 치고 또 이렇게 해서 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갑니다. 이 정도 해야지. 그래야지 먼저 쳐요 이걸 약을. 그러려면은 그 경기에 달린 국산 그 노즐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약이 많이 나와서 드는 게 아니고 퍼져야 돼요. 감각적으로 막 퍼지야 이게 너무 센 거라도 거기 약하게 했어. 묻으니까 그 대신 압력은 좀 세야 이게 퍼지잖아요 이게. 네, 압력은 세고 그 노즐은 미세하고 그러면 맥광석 같이 이렇게 싹 퍼지니까 그게 총체나 이런 게 보면 진딧물이나 인명 뒤에 많잖아요. 입 뒤에 많거든요. 꽃 속에 있고 이게 씻는 보다 미세하게 가서 붙은 놈이 그런 걸 잡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 총체나 6월달에 총체나 그 진딧물 한번 옮으면은 치료 안 돼요. 그거 진딧물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약을 2가지를 쓰시던지 조금 두껍게 한번 쓰세요. 내가 그랬다고는 하지 말고. 근데 진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빨간 고추를 따려면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진딧물이 안 잡혀요. 선생님들 뭐 진딧물 잘 잡히십니까? 한번 걸리면 잘 안 잡힙니다. 아니면 약을 2가지를 쓰시던지 아니면 좀 두껍게 해서 정확하게 치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치든 옆에서 치든 정확하게 앞뒷면이 다 묻어야 돼요 약이. 네. 근데 아까 그 내가 쓰는 약 노즐은 쭉 나갔다 있잖아요. 안개처럼. 굳이 아래 위로 안 흔들어도 지가 소용돌이 쳐가면 나가니까 편하다. 이거 막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농자재 이런 데 파는 데 가시면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놈한테 돈 넣고 그 장사하러 오는 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 못 드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짜고 돈이 장사하려고 하는 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로 그 약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으면은 약값만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효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약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실 분 한번 해보세요. 약에 대해서. 탄저병의 영양제나 뭐 영양제나 한번 약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실 분.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한달병약 영양제 마시고 한달병약으로 영양제를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영양제 같은 걸 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약사 가면은 아이 저가 안 괜찮아. 그냥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도요 하다 보면 섞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를 넣고 충분히 섞으세요. 충분히 섞어놓고 네, 두 번째 걸 넣고 충분히 섞으시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칼슘제 원래는 칼슘제는 게 혼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유기칼슘이 뭐니 해가지고서니 그 pH라고 그 같이 섞일 수 있는 저기를 많이 만들어놔서 섞여도 된다고 하거든요. 믿고 쓰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농협을 가시든 각 농약사를 가시든 한 군데를 어지간하면 쓰세요. 한 군데를. 한 군데 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 정도 아니면 농약사에서 1년이면 1,000만 원, 2,000만씩 갖다 주고서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때 보면 황당하더라고. 이게 농약사님 가만히 앉아보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뭐 잘 몰라도 보면 어떤 분들 고추 밑두기 안 심는 분들이 보면 배에서까지 내놓으면은 뭐 더 밑둥 안 쓰는데 보면 기본이 뭐 12만 원씩 하면 고추 4만 원이 낫잖아요. 한달병을 넣을 때 가끔 바꿔주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그래서 한 가지 농약방을 가시라니까 한 가지를 거기서 알아서 계통이 틀린 약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약이나 어떤 흉체약이나 이것도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약 성분이 틀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약을. 뭔 약을 어떻게 바꿔서 맨날 어떻게 써요 우리가. 한 농약사를 가면 거기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네, 거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동네에서도 보면은 뭐 약봉지 감춰놓고 쓰시는 분들 있어요. 대단한 거 같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농약사 한 군데만 쓰세요. 되게 보면 시골 사람들 몇 사람들 있어요. 뭐나 그런 걸 감춰놓고 뭐 알려주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농약사 가서 약 사서 쓰시면 돼요. 그럼 그만할게요.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